그날 밤, 마광숙의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 단 한 줄. 그러나 그 문장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광숙은 숨을 삼켰다. 단순한 장난이라 치부하기엔 이 문장을 보낸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23년 전 그녀가 시댁과 갈등 끝에 숨기려 했던 진실의 중심에 있었던 존재였다. 오장수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그날의 사고. 그리고 그날 이후 조용히 덮어버렸던 그 비밀. 광숙은 무릎이 휘청일 만큼 흔들렸다. 그 시각, 오범수는 병원에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채 병상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그는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담낭암 2기, 수술은 가능하지만 확률은 반반.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동생들에게도, 광숙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대신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2채를 급히 매물로 내놓았다. 그 돈은 병원비가 아니라 아들의 학비 때문이었다. 싱글데디라는 사실조차 아직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그는 쌓여가는 거짓말을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반면 술도가에선 또 다른 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 공장장 고자동이 몇 달 전부터 은밀히 감춰온 회계장부의 수상한 수치들이 더는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있었다.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의 차이가 1억을 넘어서자 고자동은 결국 광숙을 조용히 불렀다. 계장님, 이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전표, 이거 10년 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광숙은 장부를 넘기며 손끝을 떨었다. 10년 전, 술도가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바로 그 시기, 오장수의 죽음과 맞물려 있던 그 시기였다. 그때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장부에서 이름을 하나 지웠었다. 문세호, 광숙의 첫사랑이자 신라주조의 전무였던 남자. 그리고 세리, 독고세리는 고시원에 숨어 지낸 지 한 달째였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연락을 끊은 채 그녀는 공익신탁 문서와 오래된 기사들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그려가고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뒤엉켜 있었어. 세리가 알게 된 것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었다. 그들은 혈연으로 얽혀 있었고 세리의 어머니 장미애는 그 끈의 한복판에 있었다. 세리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늘 어떤 남자를 멀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그 남자가 바로 오강수였기 때문이다. 세리는 장미애의 일기장을 훔쳐본 뒤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아기를 버린 적 없어. 그건 너희 할아버지 독고탁이 한 일이야. 내 아들을, 내 강수를. 장미애의 고백은 실수처럼 흘러나왔고 세리는 모든 것을 연결했다. 강수는 자신의 이복동생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강수는 아직 모른다.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강수를 사랑한 감정은 너무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정신을 날마다 조여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키울 수 없었다. 동시에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자동을 찾아갔다. 공장장님,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여기에 어떤 아이를 데려왔었나요? 기억하시죠? 고자동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오래된 피로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세리씨, 이제 그 얘기를 들어도 괜찮겠어요? 고자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3년 전 장미애가 홀로 찾아왔던 그날, 독고탁에게 강제로 아이를 빼앗기고 울부짖던 그녀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곧장 술도가 창고 앞에 버려졌고 오장수가 그 아이를 발견해 우리 집에서 키우자며 데려간 것이었다. 그 아이가 바로 오강수. 세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자동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만 마음은 더 엉켜버렸다. 그녀는 밤늦게 강수가 머물고 있는 숙소 앞을 찾아갔다. 그러나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섰다. 말할 수 없었다. 강수가 알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천수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그는 몇 년 전 투자한 펀드가 불법 다단계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받아온 수익도 모두 조작된 자료였다. 게다가 법적 책임까지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고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 지옥분에게 빌린 돈도 이제는 돌려줄 수 없었다. 그는 문미순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미순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문미순은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천수는 진실 하나를 말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다른 여성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석. 그는 최근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신부전 초기 증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심장 이식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의 건강 이상 사실은 한결과 한봄에게도 숨겼다. 대신 광숙을 다시 찾았다. 마광숙 씨, 우리 이제 그만 서로 외면하죠.
나 아직도 그쪽 그리워요. 광숙은 흔들렸다. 동석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누구보다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술도가 장부와 장미의 얼굴과 자신이 키운 내 동생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모든 진실을 품고 광숙은 다시 무너질 위기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술도가 공장에 불이 났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오강수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던 탓에 안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염 속에서 깨어난 강수는 흔들리는 의식 속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그러나 그 얼굴은 장미애도 광숙도 아니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자신을 밀어낸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외부에서 한 통의 고발장이 언론에 접수되었다. 독수리 술도가 23년 전 불법 입양과 장부 조작 의혹 내부 고발자 증언 확보. 그날 이후 술도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장미애는 모든 것을 밝힐 준비를 시작했고 세리는 편지를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그 편지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제 진실을 마주하러 갑니다. 이제 광숙과 5형제 그리고 세리는 다시 엉켜버린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 중심엔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죽은 줄 알았던 오장수였다.